안녕하세요. 키워댕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좀 약간 논쟁이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정리해 봤어요. 질문도 많고 제가 봐서도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위주로 좀 모아봤는데 제일 먼저 갖고 온 게 이제 실체설과 과정설 같아요. 지금 총론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 개별 이게 구분 문제였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이익을 최대한 것이 공익이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로 나왔거든요. 물론 다른 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실체설로 이제 찍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논점은 두 개였을 것 같아요. 개별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이익이 있다. 그렇지. 개별 이익을 모두 합했다. 이게 전체 이익이라면은 이게 과정설 개념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이 출제하신 것 같으면은 이 전체 이익을 최대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거는 요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요 전체만의 이득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왜 요거만 최대할 수 있을 거니까 개개인의 이익이 최대화되어 갖고 전체 이익이 최대화되었다면은 그건 과정설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별 이익이 있는데 그치? 요거와 구별되는 이거 물론 이거 합쳐서 전체 이익이 되었지만 구별된 전체 이익이 존재하고 이 전체 이익을 다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실체설로 잡으신 것 같아요. 어, 물론 결론적으로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개별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이 전체 이익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이걸로 끝났다면 과정설이 맞는데 다시 이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요 개별 이익을 더 키워서 전체를 키운다면 과정설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개별 이익과 구분되는 요 전체 이익이 존재하고 이걸 다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실체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아마 이걸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로 잡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이런 표현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말장난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됐지? 두 번째는 또 물어보는 게 공리주의를 많이 물어봐요. 공리주의가 실체설인가 과정설인가? 저는 당연히 과정설로 봐요. 대부분의 교재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교재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기서는 어떤 교재는 실체설로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 효용이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이 사회 전체 효용이 선언적으로 존재했다면은 이거는 뭐가 맞다? 실체설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이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공리주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요 개인의 이익이 하나하나 극대화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사회 전체 효용이 극대화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돼서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하나하나 극대화시키다 보면은 뭐가 극대화된다? 전체 이익이 극대화돼요. 물론 목적은 뭐다? 전체 이익의 극대화야. 전체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지만 전체 이익 자체가 존재하고 이걸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최대화시키다 보면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회 전체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봤을 땐 뭐가 맞다? 실체설이 맞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전체 이익을 이 과정을 본다면 결국 사회 전체 이익이 존재하고 이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극대화시켜서 모으고 모으다 보면 전체 극대화되거든요. 이거는 과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과정설로 봐요. 벤담이 다시 태어나신다고 해도 절대로 사회 전체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을 거야. 다만 사회 전체 이익을 키우는 건 맞아요. 됐지? 근데 선언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극대화시키다 보면 뭐가 돼? 사회 전체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죠. 목적은 이거겠지만 찾아가는 과정은 사회 전체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이익만 있단 말이야. 이걸 키워가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리주의를 과정설로 보는데 뭐 견해가 다르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9대1로 과정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논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아무리 벤담 책을 읽어봐고 뭐 제가 봐도 이거를 뭐 사회 선언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문장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제일 힘들어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리주의는 자 문제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슈버트도 있었고 요거 의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롤스나 칸트처럼 선언적인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건 실체설이 맞아요. 선언 가치가 존재하니까 이걸 추구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공리주의는 그게 아니라 목적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결과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데, 그럼 어때? 전체 파이가 제일 커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체 파이를 키울 것인데, 그러면 하나하나 효용을 모아가지고 전체가 제일 커진 효용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그 희생자와 100명 희생자가 있다. 그러면 뭐야? 얘는 한 명보단 100명의 다시 한 명이 이득 보는 사람이 있고 100명이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때? 한 명의 이득보다 100명이 낫잖아요. 서로 한 명이 희생하더라도 100명이 이득이 있다면 이 사람은 99가 남을 거니까 요 100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찾는 건 맞는데 선험적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의 이익이 더 큰 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합쳐가지고 더 큰 걸 찾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시험에서도 떻게 나온다? 이 공리주의는 의무론이 아니라 목적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맞다면 아까하고 모순이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어떤 분이 공리주의를 실체설로 보는 분도 계세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것도 공리주의도 뭐가 돼야 돼? 사회에 선적 이익이 있으니까 의무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리주의는 의무론 보지 않고 목적론을 봐요. 어느 책에도 공리주의는 목적론 나오잖아. 쾌락주의, 공리주의, 그다음에 이런 마르크스주의인가요? 이건 목적론 나오잖아요. 그치? 이거는 선험적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고 결과가 좋았을 때 바람직하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이 밑에 문장을 봐도요. 자, 물론 이건 틀렸어요. 효율성 강조하는 거니까 합법성은 아닌데 이건 문제가 틀린 건데 의무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리주의는 목적론 시각이고요. 또 효율성 강조하는 거지 합법성 강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치? 보통 모든 교과서 해설책을 보시면은 공리주의는 목적론으로 나와요. 이 말이 맞다면 위에 거와 모순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공리주의도 일단 과정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한 번 나온 문장 가지고 계속 실체설로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번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주어가 만약 개별 이익을 모두 합한 게 전체이익이다. 끝났다면은 과정설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 개별 이익과 구별되는 전체 이익이 존재하고 이걸 다시 최대화할 수 있다면은 개별 이익을 합쳐서 최대화시킨 게 아니라 요 전체 그 자체를 최대화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과정설이 아니라 뭐다? 실체설이다. 됐지? 또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사회 전체 효용이 존재하고 이걸 키우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이익을 하나하나 극대화시켜가지고 전체 효용을 키우는 거니까 역시 이거는 과정설이다. 실체설이 아니고 이건 맞는 표현이죠.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되면은 공익 향상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가지고 과정설과 실체설을 찾을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실체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거 슈버트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의무론. 이거는 법칙론이야. 설험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공리주의도 실체설이겠지만 이 사람은 공리주의가 아니라 목적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았을 때 바람직하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결과를 좋게 만들 것인데, 그지? 개개인 이익을 하나하나 극대화시켜서 전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목적론이고요.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로 봐라? 과정설로 봐야 된다. 실체설보다는. 그다음에 슈버트도 많이 물어봐요. 슈버트는 어떻게 보냐면 슈베르트도 슈버트는 어떻게 보냐면 합리론, 그다음에 그 합리주의, 그다음에 규범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론도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공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은 공익이 된다는 게 그 이성론이야, 규범론이야. 반면에 그러지 말고 가장 능력자한테 맡기고 이게 합리주의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절차, 그지? 통제하자. 이게 이제 현실론이에요. 그지? 법치주의 같은 것들. 그럼 어떤 말이야? 이 사람도 서론적 공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지? 개인을 어떻게 가정하고 찾아갈 것인가 논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개인이 모두 이성적이다 놓고 본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능력자한테 맡긴다든지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못 믿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절차 만들자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 요 개인들을 시작해서 전체 이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슈버트도 어디로 들어가 있다 책에는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요 네 개 문장이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주 물어보는 거였고 도대체 공리주의는 실체설입니까? 과정설입니까? 저는 당연히 과정설이에요. 근데 기출 문장에서도 봐도 과정설 문장이 훨씬 더 많지. 실체설로 나온 거는 기억도 안 나는 건데 저거 아주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물론 대학 교재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그 책은 안 읽어봤어. 마음에 안 들어갔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저는 공리주의를 실체설로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도 공리주의도 의무론이 아니라 목적론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선험적 법칙이 있다는 실체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